작년 2025년 11월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뉴스 하나가 있어요. 바로 미국인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바다 위의 호텔이라고도 불리는 대형 크루즈 안에서 승객 한 명이, 그것도 10대 소녀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건데요. 참고로 이 사건은 아직 용의자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이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년 11월 2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대형 크루즈 한 대가 출항을 합니다. 루트는 마이애미를 출발해서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들렸다가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오는 6일짜리 여정이었는데요. 사건이 터진 건 모든 일정을 무사히 끝내고 마이애미로 귀향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날 오전에 크루즈 승객 한 명한테서 우리 딸이 보이지 않는다, 딸을 좀 찾아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발견이 됐어요. 바로 딸이 묵고 있던 객실 안의 침대 밑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신원은 18살의 애나 켐너라는 10대 여학생으로 밝혀졌고요. 당시 시신은 담요로 둘둘 감싸져 있었고 그 위에다가 구명조끼로 막 가려놨었던 상태였는데 최대한 안 보이게 숨겨놓은 느낌. 우리 왜 보기 싫은 거 있으면 처박아 둔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침대 밑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크루즈는요, 일단 예정대로 신속하게 마이애미 항구에 도착을 하고요. 도착함과 동시에 바로 수사기관이 붙어요. 그게 어디냐면 FBI, 연방수사국이죠. 왜냐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미국 영토가 아닌 바다 한가운데 인터내셔널 공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FBI가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어요. 숨진 채로 발견된 18살의 애나 켐너는요,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타이터스빌이라는 작은 도시 출신인데요. 굉장히 밝고 활발한 여고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치어리더로도 활약했었고요. 애나 가족들에게 이번 크루즈 여행은 조금 특별한 여행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하게 된 여행이었고 이게 잘 되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시작점 같은 여행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애나네가 가족 관계가 약간 좀 복잡해요. 일단 애나의 친부모님부터 살펴보자면 아빠 크리스토퍼 켐너 그리고 엄마 헤더 라이트인데 이 둘이서 각각 22살, 21살일 때 결혼을 하고 애나를 낳습니다. 근데 몇 년 안 돼서 둘이 갈라서게 되고요. 애나는 아빠 크리스토퍼랑 살게 되는데요. 크리스토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비타 도나휴라는 여성과 재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2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죠. 남자의 1명, 여자의 1명. 이 크리스토퍼랑 타바타는요, 약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2023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4년 12월에 첫째 딸 애나가 17살이 됐을 때 크리스토퍼가 또 한 번의 결혼을 하게 돼요. 이번이 3혼이죠. 샨텔 허드슨이라는 그런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샨텔도 이번이 2번째 결혼이었어요. 전 남편 사이에서는 3명의 자식들을 뒀는데 첫째는 성인이 돼서 이미 독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이렇게 둘을 데리고 크리스토퍼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애나한테는 4명의 동생들, 이복 형제자매 2명 그리고 의붓 형제자매 2명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 이들이 다 같이 살게 되면서 애나네 가족은 총 7명이 됐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념으로 애나 부모님은 가족 크루즈 여행을 계획합니다. 애나네 가족 7명뿐만 아니라 애나의 조부모님, 그러니까 크리스토퍼의 부모님인 제프리 그리고 바바라 켐너도 함께하는 정말 말 그대로 대가족 여행이었는데요. 방은 총 3개를 잡았어요. 부모님이랑 어린 여동생 2명 이렇게 한 방, 할머니, 할아버지 한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나와 2 남동생들, 16살짜리 의붓 남동생 그리고 14살짜리 이복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방 하나를 쓰게 됐죠. 이들은 2025년 11월 2일에 크루즈에 승선하게 됐고요.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11월 6일날, 그러니까 여행 5일째 되던 날에 가족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타이밍이었어요. 당시 애나가 치아 교정기를 끼고 있었는데 그게 좀 말썽이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바바라한테 몸이 좋지 않다, 먼저 들어가겠다 얘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방에서 좀 쉬고 나니까 컨디션이 다시 괜찮아졌나 봐요.
그래서 애나는 옷을 다시 갈아입고 게임 구역으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인 11월 7일, 아침 먹는 장소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애나가 오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려봐도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애나가 사라졌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애나 아빠 크리스토퍼 캠너는 크루즈 안을 직접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또 크루즈 측에서도 애나를 찾기 시작한 결과 오전 11시 17분 크루즈 직원에 의해서 애나가 묵고 있던 방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애나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부검을 진행한 결과 목 부위에 여러 개의 멍자국이 발견됐는데요. 누군가가 팔로 애나의 목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서 사인은 기계적 식사로 판명이 됐고요. 이 사건은 곧바로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됐어요. 또한 범행 발생 추정 시점은 11월 6일 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그리고 범행 장소는 바로 이 객실 안으로 추정이 됐죠. 수사팀은 가장 먼저 객실 통로에 위치한 CCTV 자료를 확보했고요. 우리 호텔 같은 객실에 들어갈 때 키카드를 짚고 들어가잖아요. 그 키카드 로그 기록을 크루즈 측에 요청을 해서 싹 다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유령 용의자를 굉장히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 용의자가 누구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건 딱 하나였어요. 18살의 애나 캠너라는 고등학생이 크루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정도뿐이었고 아무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애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아니면 살인사건인지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완전 깜깜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수사 정보가 노출이 되고 맙니다. 사실 크리스토퍼의 현 아내인 샨텔 허드슨이요. 이때 당시에 전 남편이랑 엄청 치열하게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크루즈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법원 공판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보통 같으면 나가야죠. 그런데 샨텔이 나 못 나갑니다 하면서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공개됩니다. 바로 현재 자신의 16살짜리 아들인 티모시 허드슨이 크루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유령 용의자가 된 상황이다. 이거에 대해서 FBI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내가 한 모든 발언이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하여 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청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 2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FBI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살인사건의 유령 용의자가 다름 아닌 애나의 의붓 남동생인 16살의 티모시 허드슨이다. 수사 초반부터 수사팀이 CCTV와 객실 키카드 기록을 전부 확인한 결과 11월 6일 날 밤에 애나가 방에 들어간 이후에 다른 객실에 묵고 있는 제3자라던가 크루즈 직원 같은 외부 인물이 출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내부에 있는 인물이 용의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객실에 키카드를 등록한 사람들 16살의 티모시 그리고 14살짜리 이복 남동생 이렇게 2명으로 좁혀졌는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대에 애나와 객실 안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티모시 허드슨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면 14살짜리 남동생은 왜 유령 용의자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살 남동생의 당시 진술 내용이라던가 용의자에서 배제된 이유를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식 내용이 아니라 기사나 일부 증언에서 이러이러하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라는 걸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용의자에서 배제된 첫 번째 이유는 사건 발생 추정 시점에 이 14살 남동생은 크루즈 다른 공간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에서 공연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객실로 돌아왔고 돌아와 보니 형 티모시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애나는 방 안에 없었지만 사람들이랑 노느라 아직 안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침대로 가서 잠을 잤다. 이게 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애나의 전남친인 조쉬라는 남학생이 있어요. 이 크루즈 여행 6개월 전에 둘이 헤어졌긴 한데 그 뒤로도 애나랑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인물인데요. 이 조쉬에 따르면 크루즈 여행 이후에
14살짜리 남동생이 조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날 밤에 나는 객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냐? 키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티모시가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못 들어오게 막았대요. 그리고 안에서는 고함 소리랑 의자 같은 걸 던지는 소리가 막 들려왔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털어놨다는 게 조씨의 주장이에요. 그 뒤로 남동생이 다시 객실로 들어왔는지 여부까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확실한 건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14살 남동생은 그 객실 안에 없었다라는 것이 수사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당시 수사팀이 티모시를 포함해서 가족들을 인터뷰했을 때 티모시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했대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터뷰 이후에도 티모시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서 안정도 시키고 또 정신도 평가할 겸 티모시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상태가 좀 호전된 이후에는 집에 같이 사는 어린 형제자매들과의 분리를 위해서 집이 아닌 친척집으로 보내졌는데요. 정말로 티모시가 애나를 죽인 범인이라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무슨 이유로 이복 누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가족들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특히나 티모시 엄마 샨텔은 이렇게 말했어요. 애나랑 티모시랑 그 14살짜리 남동생이랑 이렇게 셋이서 진짜 너무너무 끈끈한 관계였다. 크루즈 여행 계획을 짜고 방을 3개 잡았을 때도 어떻게 할까? 누구랑 같은 방을 쓸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그 셋이서 자기들은 같은 방을 쓰겠다고 말을 할 만큼 너무나도 친했다. 그리고 애나 할머니 바바라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3명은 유독 성격이나 취향, 행동이 너무 비슷하고 잘 맞았다고. 크루즈 와서도 바바라랑 남편이 묵는 방이 좀 더 컸었대요. 그래서 바바라가 우리 방이 더 크고 남는 침대도 하나 더 있으니까 지내다가 좀 불편하고 하면은 우리 방에 와라 했는데 아니 우린 괜찮다고 이랬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애나의 전남친 조씨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애나가 티모시를 너무나도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티모시랑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걔를 피하려고 밤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날들이 되게 많았대요. 왜냐? 조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티모시가 애나를 이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씨의 말에 따르면 이 둘이 한참 잘 사귈 시점에 하루는 밤에 서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애나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근데 얼마 뒤에 누가 킥 하고 애나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잠든 애나 위에 올라타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복 남동생인 티모시였어요. 그래서 조씨가 깜짝 놀라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더니 티모시도 화들짝 놀라더래요. 그러니까 영상통화가 켜져 있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조씨가 이거는 뭔가 좀 아니다. 쟤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애나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다는데요.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티모시는 그럴 리가 없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하고서는 조씨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조씨뿐만이 아니에요. 애나의 이모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애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샨텔 가족과 같은 집에서 사는 걸 불편해했다. 그리고 사실 애나 크루즈 여행을 가기 싫어했었다고. 왜냐면 티모시가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 크루즈 방배정 가지고도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어떻게 성별이 다른 티네이저 애들을 그것도 혈연이 아닌 애들을 같은 객실에 재울 수가 있냐. 나는 피 섞인 남매라도 같은 방에 안 재운다.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관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이전에 누가 말해줬잖아요. 티모시 좀 이상하다고. 근데 그런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객실을 참고로 객실도 되게 조그매요. 그렇게 쓰게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티모시 엄마인 샨텔이 무슨 말을 하느냐. 방을 같이 쓰겠다고 한 건 100% 아이들의 의지였다. 어른들이 너네 3명이서 같은 방 써 이렇게 배정해 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한 거다라고 해요. 근데 이 발언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된 게 약간 나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줬어. 근데 같이 방 쓰기 싫었으면 싫다고 말하면 됐잖아. 이런 느낌? 약간 애나한테 책임을 일부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애나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애나는요, 사실 고등학교 졸업도 얼마 안 남았었고 졸업 후에는 네이비에 입대를 해서 K9 오피서로 일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같이 산 지 1년밖에 안 된 이복 남동생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18년 동안 아끼던 손녀딸을 안타깝게 잃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라던가 뭐 슬픔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남 얘기하듯이 그냥 안타까운 사고였다. 그래도 짧은 인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다 갔으니 됐다. 뭐 이런 식? 그리고 모르겠어요. 티모시가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감싸주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티모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티모시가 그날 밤에 애나랑 방 안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우리는 결과가 어찌 나오든 모든 정당한 법의 심판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티모시는 뭐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축구를 좋아했던 애였다. 다만 걔 안에는 악마가 있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티모시가 범인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비난하지는 않는 약간 감싸는 듯한 뉘앙스로 인터뷰를 해서 또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뒤인 2026년 2월에 이 케이스는 정식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내용으로 기소가 된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4월에 이 케이스가 성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숨겨져 있던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티모시 허드슨이라는 풀네임이 공식적으로 퍼블릭에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놀란 포인트는 16살이 성인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 이 부분인데요. 그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연방법 관할 사건이잖아요. 이 경우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인 기소가 가능하대요. 기사에 따르면 티모시는 단순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애나에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정황까지 확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연방법상 최상위 중범죄에 해당돼서 이거는 미성년자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성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보통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쳐야지만 성인 재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꽤 많은 그림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가장 최근 기사에 따르면 티모시는 현재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고요. 티모시의 변호인 측은 티모시가 지금 친척 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정식 재판이 잡히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관련 기사들을 체크하면서 중대한 업데이트가 나온다면 다시 또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